예, 반갑습니다. 감금 생활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오늘 보다가 총선 뭐 지지해가지고 여론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자들을 위해서 통계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반인도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신문사에 보면 신문사는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선다 PK 지역에서 그 다음에 견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표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민주당이 38.5%고 미래통합당 23.1%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조사했는가 해가지고 뭐 조사 기간도 나오고요. N이 몇 명인지, 응답률이 몇인지,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고 신뢰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표면 표본 오차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쓰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한번 풀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기초 통계에 보면 확률 분포 선별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본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제 강의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확률 변수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투표한 사람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값 데이터가 돼요. 여기 데이터의 종류로 보면 개수값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P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크다 보면 P가 맘대로 작으면 변화할 수가 있겠지만 P가 일정하다. 거기서 뭐 샘플링 뽑더라도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찍었으니까 너는 저 사람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라는 관점을 두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는 내가 원하는 사람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P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N이 몇 개냐? 샘플링 개수가 여러 명이 되겠죠. 그래서 N은 1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항분포에 n이 굉장히 커질 때는 정규분포에 근사하게끔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X축을 저희가 제시나 U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 제시라고 쓰면 정규분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0.95라는 건 확률을 여기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0.951일 때의 X조 좌표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normal S.inverse에서 0.95를 X축으로 나타내라는 제가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0.951일 때는 1.645, 0.975%일 때는 약 1.96 이렇게 해서 제가 X축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X축을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이 X축 요 Z값이 되겠죠. Z값들이 0을 기점으로 6까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피벗 테이블로 제가 땡겨 왔어요. 그때 이때 확률이에요. 이 좌표가 마이너스 6일 때 확률. 그래서 얘도 보시면 normal.s. distribution 해가지고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걸 피벗 탭으로 땡겨와서 딱 그림을 그리니까 0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의 정규 분포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막대들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X축에 있는 것을 제세 0.9다 그러면 1.2에 해당되겠죠? 1.2니까 여기 1.2니까 여기 어디 있겠네요. 요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확률을 나타낸다. 그래서 Z 뭐 하면 X축을 나타냅니다. 이항분포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항분포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기초통계에서 여기까지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입니다. P. 그러니까 N은 뭐냐? 샘핑 개수고요. P는 우리가 투표율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은 NP 곱하기 가로 열고 1-P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유도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NP바 평균에 대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Z0.975 아까 Z0.975가 X축을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서 얘가 1.965인가 그렇습니다. 1.965 그 다음에 MP하고 햇을 올렸어요. 모자를 씌웠습니다. 바가 아닙니다.
네, 바가 아니고 햇을 올렸고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것도 햇을 올렸네요. 이렇게 왜 햇을 올렸느냐?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38%다 그러면 38%가 평균이 나오겠죠. 예, 평균이 나오는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MP 같은 거는 이게 발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루트 안에 있는 P가 여기 값들이 최대가 될 때로 골라냅니다. 그때가 언제냐? 0.5일 때예요. P가 여기가 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또 n으로 나누게 돼요. n으로 나누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n은 샘플링 개수죠. 몇 명을 샘플링 할 것이냐. 1000명이면 1000명이요. 딱 정해져 있어. 상수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 여기는 P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975 아까 Z값 나와 있죠. 예, 그때 확률 어떤 확률일 때 95%일 때 확률을 나타낸다 그랬죠. 0.975.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왜 95%가 안 나오냐. 이게 양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5%를 나눕니다. 2로 나눠서 각각 양쪽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0.97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n이 나오죠. 샘플링 개수고 얘가 0.5가 나오겠죠. 0.5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의 식이 완성이 돼요. 여론조사를 위한 식이. 얘를 우리는 최대 허용 오차라는 단어를 써요. 표본 오차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아까 신문에 보셨지만 표본 오차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이 우리 여론조사 좀 해줘라고 요구 사항을 냅니다. 그때 요구 사항이 뭐냐? 정밀도예요. 예, 우리 이거 여론조사 평균이 나오면 3.1% 정도로 정밀하게 해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통상적으로 보면 얘가 3.1%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3.1%가 여론조사 그 샘플을 결정하면 1000명이에요. 이게 2.4% 나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1%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라는 걸 우리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정밀도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Z, 요가 정밀도가 되겠죠. 네, 정밀도에서 자, 여기 P의 햇을 올렸죠. 얘 P 햇은 0.5라 그랬죠. 0.5. 얘가 Z 0.975는 아까 1.96이라 그랬죠. 예, 제곱.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밀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이렇게 정밀도라 그랬죠. 최대 허용 오차. 정밀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n을 여기다 두고 바꿔서 이거 제곱해 가지고 다 나누게 되면 약 1000명이 나와요. 여론조사 몇 명 해야 됩니까? 1000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이 뭐 만약에 10%다 그러면 10,000명을 조사해야지만 1000명이 나오겠죠. 딱 조사해 보니까 38.5%예요. 23.1%입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3.1% 마이너스 쳐가지고 35.4%서부터 41.6% 사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창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95%의 확률로 요 사이에 창값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아까 23.1% 플러스만 3.2니까 20%부터 26% 사이에 창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5%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3.1%일 때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아까 제가 지적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38.5%예요. 그 다음 미래통합이 33.1%입니다.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조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 35.4%, 41.6%고 여긴 30%하고 36.2%예요. 그러면 36.2%하고 35.4% 사이가 걸리죠? 겹치죠? 이거는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통계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거면 전수검사를 하지 뭐하러 통계를 하겠습니까? 통계는요 구간 추정을 하는 거지 점 추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낼 때는. 자, 그러면 보세요. 95% 신뢰구간 최대 허용 3.1%에서 양당이 경쟁 중이다.